자, 오늘 이제 미분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적분의 마지막 단원이요. 다시 말하면 미적분의 마지막 단원에 속하는 겁니다. 미적분의 마지막 단원이 결국은 정적분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정적분 우리가 하면서 어디다 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적분이요.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fx, dx의 뜻이 바로 뭐였었냐면 뭐와 x축과 그리고 뭐와 어떤 곡선 y = fx와 그리고 x = a와 b로 들어서 무슨 적? 면적이었어요. 그렇죠? 이 면적 구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면적을 누가 리만이 산수처럼 구했어요. 이 면적 어떻게 구했어요? 그럼 이 면적을 A에서 B까지 fx와 x로 들어선 부분의 면적은 뭐만 하면 이놈의 한 원시 함수만 구할 수 있으면 그냥 A, B 집어넣어서 위끝 집어넣고 아래끝 집어넣으면 끝! 이렇게 면적을 쉽게 구해버렸어요. 결국 이 정적분의 계산이었죠. 그죠? 리만적분이라 해서 이 정적분 계산하면 면적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 지상에 있을 수도 있고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 지상과 지하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 면적 구하고 싶으면 그냥 구하면 돼요. 그죠? 정적분의 조형은 똑같아요. 그냥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하에다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벽의 면적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놈을 정적분하면 이 정적분의 값은 무슨 값이에요? 이 음값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괄호, 세로, 괄호, 세로 다 곱해서 더하면 이게 세로가 다 음수니까 이 정적분의 값이 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면적은 음이 없잖아요. 그죠? 면적은 스칼라인데. 그죠? 이게 곡선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정적분의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면적은요. 됐죠? 만약에 A에서 B까지 이렇게 뭘 넘나들면 x축을 넘나들면 어디까지는 A에서 C까지는 뭐 붙여야 되고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요. C에서 B까지는 어디 있어요 지금? C에서 B까지는 x축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를 적분하면 돼요. 이걸 한 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A에서 B까지 fx의 무슨 값? 절대값을 붙이는 거예요. 됐죠?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서 C까지는 절대값 아니 음이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고요. C에서 B까지는 절대값 아니 양수니까 그냥 적분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곡선이 이렇게 x축을 넘나들 때는 시작과 끝에서 절대값을 붙이는 게 면적을 구하는 기본적인 통리예요. 됐죠? x축으로 이루어진 면적은 이렇고요. y축도 똑같아요. 여러분. y축으로 어떤 면적이 이루어져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원익은 지금 A에서 B까지 y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뭐예요? 양수잖아요. 그죠? y축이 왼쪽에 있으면 뭐고요? 음값이고요. y축을 이렇게 넘나들으면 됐죠?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단지 y에 관해 적분할 때는 식을 y에 관한 식으로 쓰면 좋겠어요. 그죠? y에 관한 식으로 써서 y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그냥 적분하고 왼쪽에 있으면 적분해서 많이 취하고 y축을 넘나들면 절대값을 붙인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면 곡선과 x축으로 들어서 면적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하다 보면 면적을 구하다 보면 어때요? 1층과 2층, 그죠? 그래서 1층과 2층 사이에 뭘 구하고 싶어요? 두 식으로 들어서 면적 이거 구하고 싶어요. 됐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이 면적은 요 큰 f의 면적에서 이 작은 g의 면적을 빼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F를 적분하고 거기서 A에서 B까지 뭐를 적분해? g를 적분해서 빼면 되는 건데 정적분의 성질에서 여러분 어때요? 구간이 똑같으면 그냥 함수끼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함수끼리는 그냥 먼저 뺄 수 있어요. 그죠? 이 선형성이라 해서 적분들 이렇게 합차를 각각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식으로 둘러싼 면적은 그냥 위에서 아래 빼서 적분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곡선이 이렇게 x축을 넘나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fx, gx. fx는 어디 있어요? 위에 있고 g는 밑에 있잖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죠? A에서 B까지 fx의 값은 양값이고요. 됐죠? 또 A에서 B까지 gx 값은 음값인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x축을 넘나들 때도 그냥 위에서 아래 빼 적분하면 둘 다 밑에 똑같겠어요. 그죠? 이렇게 fg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둘러싼 면적 구하라 그러면 이건 뭐 f와 x로 써서 면적 뭐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요 면적이 마이너스 sb까지 f거든요. 그죠? 요 면적은요 마이너스 sb까지 g잖아요. 그죠? 근데 큰데 여기서 큰데 저거 빼야 되니까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f 마이너스 g로 그대로 온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 식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우에서 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교차할 때도 보세요.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어서 A에서 B까지 뭐가 와 함수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 교점을 찾아서 A에서 C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요? F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F에서 G 빼서 적분하는 거고요. 또 뭐는요? C에서 B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요? G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서 적분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이걸 동시에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뭐 하면 되겠지요? F와 G의 차이의 무슨 값이다? 절대값이다? 그러면 돼요. 그죠? A에서 B까지요. 응? 그래서 절대값 많이 모이면 양이면 그냥 적분한 거고요. 됐죠? F가 위에 있으니까 양수잖아요. 절대값 많이 모이면 음이면 뭐 붙여요? 마이너스 붙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뭘 반드시 그냥 주어진 범위에서 위에서 아래 빼 적분한다. 위에서 아래 빼 적분한다고 하는 게 뭘 우리가 면적을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론이었어요. 됐죠? 정적분의 뭘 활용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렇게 면적을 구하는 거였어요. 정적분의 테마의 두 번째 응용은 어차피 우리가 뭐 했어요? 적분도 미분에서 온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죠? 왜냐면 원시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했으니까 면적을 구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활용이 시간에 관한 거리를 미분한 뭐였어요? 속도였잖아요. 그죠? 적분도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속도야, 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어디서 거리에서 왔거든요. 그죠?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거리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죠? 속도를 적분해. 속도는 뭐가 있어요? 이게요? 벡터 양이니까 음과 양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속도가 모이면 그냥 적분하면 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적분하면 거리는 거리인데 실제로 뭐가 차이? 이 두 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절대값부터 적분한 거와 그냥 거리는 거리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긴 분명한데 그냥 적분하면 어때요, 여러분? 음과 양을 다 상쇄하고 뭐만 남아요, 이거는요? 위치 변화만 남는 거리예요. 위치 변화만 남는 거리. 얘는 보세요, 여러분. 절대값 붙이면 양은 그냥 적분하고 음도 꺾어서 적분하니까 거리는 거리인데 이건 무슨 거리예요, 이거는요? 총 운동거리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 함수 절대값 붙이냐 안 붙이냐. 직선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직선으로 A에서 B까지 막 가고 있어요. 근데 A에서 B까지 갈 때 C까지 가서 멈췄어요. 그죠? 이렇게 가는 속도가 오른쪽의 방향이면 이렇게 가는 속도는 왼쪽 음의 방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접근하면 속도를 접근하는 거리는 거리인데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리와 음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리를 해서 이 양의 값과 음의 값을 서로 상쇄해버리면 뭐만 남아요? 요것만 남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음과 양을 다 정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위치 변화니까 뭐고요? 요 2번의 값이고요. 됐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1번 값은 뭐죠, 여러분? 총 운동거리가 바로 뭐예요? 요 2번 값이에요. 잘못된 이건 1번이고 위치 변화. 그죠? 응? 잘못 써놨네, 이거는요. 이게 뭐고요, 여러분? 이게 총 운동거리고요. 됐죠? 얘가 뭐였어요, 여러분? 얘가 위치 변화였어요. 그죠? 위치 변화. 그러니까 양과 음을 상쇄한 바로 이 값이 위치의 변화고요. 여기 총 운동거리, 그죠? 그래서 B까지 절대값 붙여 적분한 것이 총 운동거리다.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는 거리인데 그냥 적분하느냐, 절대값을 붙여 적분의 차이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분에 활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속도와 거리를 뭐하는 위치 관계를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에 속한데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속도와 거리 문제를 잘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정적분이 이런 데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미적분 원리 대단을 막을 내리는 거예요. 됐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확률 통계에 관한 문제 시작해요. 그죠? 새로운 책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능에 나오는 마지막 단원이 되겠어요. 확률 통계. 그래서 확률 통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확률 첫 번째 나오는 경우의 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